네, 안녕하세요. 국어 좀 아는 언니 국리입니다. 오늘은 문학작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이미 고등학생인데, 공부를 잘 안 했어. 국어 공부를.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볼까 해서 이 영상을 찾은 친구도 있을 거고, 어쩌다 보니까 들어온 영상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모든 문학작품을 볼 때 다 알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문학작품의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조차도 처음 보는 작품이 너무 많다. 처음 보는 작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실 풀 수 있어야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작품이 좀 덜하도록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처음 보는 작품이라 할지라도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걸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제풀이 영상을 준비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작품과 관련된 문제 1번, 2번, 3번, 4번을 한번 풀어보는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몰라도 풀 수가 있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어요. 물론 이런 방법이 맞는 친구가 있고 안 맞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상대적인 거니까는. 네, 그래요.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는 문제를 먼저 봐야 되죠?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시간이 어때? 정해져 있잖아. 몇십 분 안에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문제를 먼저 빨리 보면서 어떻게 해야 경제적으로 빨리 풀 수 있을지를 정해야 돼요. 1번 문제를 보시면 가나다에 대한 공통점이잖아요. 중요한 건 이건 공통점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가나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가나다를 다 읽고 풀어야 된다라고 해서 가나다를 적어주시고 2번으로 바로 갑니다. 2번은 지금 보시면 가의 가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일단 뭘 풀어야 돼? 가를 보면 돼요. 그리고 각연이잖아. 그럼 1년 보고 여기 왔다가 2년 보고 여기 왔다가 하면 돼야 안 돼? 되지. 예스. 그리고 3번 보기는 나 다를 감상하기 위해 조사한 자료이 돼. 그러면 3번에 보기를 먼저 읽고 나 다를 풀어야 돼? 나 다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죠. 그러면 내가 나다를 읽기 전에 먼저 보기를 읽은 다음에 나다로 가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워야 되겠지. 그리고 4번으로 갑니다. 4번에 보시면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래. 그럼 앞 페이지로 가서 내가 기억을 찾아볼게. 기억이 어딨지? 다에 있네요. 그럼 느낌 왔잖아. 일단 가부터 보자고. 그죠? 가부터 봐서 2번을 풀 거야. 2번을 푼 다음에 1번으로 가서 1번에 가에서 말이 안 되는 거 다 제끼면 되겠지. 이해되세요? 가에서 말이 안 되는 거 다 제낄 거예요. 그럼 먼저 1번 1년부터 읽은 다음 2번에 1번 보기. 2년 읽은 다음 2번에 2년 보기. 왔다 갔다 하면 될까 안 될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용하게 하늘만 곱구나입니다. 저는 일단 모른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 거니까 잘 보세요. 집도 많은 반복이 되고 있네. 쓰잘데기 없이. 남대문 더 꿈속에서 두 손 오그려 혹혹 입김 불며 이따금씩 쏟아보는 하늘이자 아마 하늘이기 혼자만 곱구나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대문에 살아봐. 어쨌든 그죠? 이 사람은 집에 살고 있는데 남대문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이렇게 좀 파져 있는 그런 공간 속에서 입김을 불면서 있나 봐. 그러니까 아마 추운가 보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하늘을 보고 있나 봐. 근데 하늘만 곱대. 여기서 보세요. 하늘만 곱대. 하늘 혼자만 곱대. 그 얘기는 나머지는 곱다 안 곱다. 안 곱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좀 얘가 더러운 상황 속에 있구나. 힘든 상황 속에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그 정도는 추측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1번으로 갈게요. 1년 우무로 상징되는 거북내에 누추하고 힘겨운 삶이 고운 하늘과 대비되고 있다. 중요한 거는 뭐 거북내. 뭐 뒷부분에 읽으면 나오겠지만 왠지 맞는 얘기 같죠?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하늘은 곱다 그랬잖아. 근데 자기가 사는 곳은 지금 어떤 것 같아? 딱 봐도 느낌이 하늘만 고우니까. 사는 곳은 아마 더럽겠구나. 그럼 이 설명이 맞을 수 있겠네? 그러면 맞을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다음 2연으로 갈게요. 거북내는 반주서 왔단다. 거북내가 얘네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만주에서 왔구나. 여러분들 만주 정도는 어디 있는지 대충 알잖아. 만주 어디 있어요? 북한보다도 더 북쪽에 있죠. 추운 동네야, 추운 동네. 만주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일제강점기 스멜이 난다는 거죠. 일제강점기 스멜이 왜 만주에서 납니까 선생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충분히 이제 날 수가 있죠. 왜 그래요?
우리가 이제 조선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잘 살다가 일본에서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많은 조선인들이 이제 피해를 입고 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주로 이제 그쪽 북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옛날에는. 여기 보시면은 두터운 얼음장과 거센 바람 속을 세월을 흘러 거북이는 만주서 나고, 그러니까 거북이네 집에 어떤 뭐 손자 정도 되겠네. 근데 그 손자네가 만주서 태어났대. 할배는 만주에 묻히고 세월이 무심찮아 봄을 본다고 쫓겨서 울면서 가던 게 돌아왔단다. 그러니까 거북이네가 원래 이 조선 땅에 살고 있었어. 그랬는데 뭐 삶이 힘드니까 만주에 간 거지. 만주에서 원래 거북이는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거북이네 부부가 그죠? 아빠 엄마가 힘을 내가지고 이제 거북이를 낳았겠죠? 거북이를 낳았어. 근데 그 사이에 고생하신 할아버지는 죽으셨고,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뭔가 조선에 좋은 소식이 있나 보다 하고 이제 내려왔다. 뭐 약간 이런 그 상상이 가능하죠? 그럼 다시 2번으로 갈게요. 얼음장과 바람의 이미지를 사용해 거북네의 고통스러운 삶을 내려. 그렇겠죠. 거기가 굉장히 만주에서 삶이 되게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 띠팡을 떠날 때 띠팡이 뭐예요? 여기 보세요. 운막이라는 뜻의 중국말이래. 여러분들 띠팡을 떠날 때, 강을 건널 때, 조선으로 돌아가면 빼앗겼던 땅에서 농사 지으며 각야 교가 배운다더니 조선으로 돌아와도 집도 고향도 없고,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그러니까 띠팡을 떠나고 강을 건널 때 조선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거북이네가 조선에 있었다가 만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조선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조선에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럼 조선에 가면 우리 땅도 되찾고 가가거겨 고교, 그러니까 일본말 쓰지 않고 조선말 쓰면서 그러면서 뭔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지금. 3번으로 갈게요. 과거에 품었던 희망과 그 희망의 실현이 불가능한 현실을 함께 제시해 시적 정황을 부각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희망, 집도 있고 고향도 있을 거야. 그리고 뭐도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갔는데 그런 생각이 실현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사면에 대한 설명은 아주 적절하죠. 4번으로 4연으로 갈게요. 거북이는 배추꼬리를 씹으며 달구나. 배추꼬리를 씹으며 반복되고 있고, 거뭇태태한 아베는 이제 아버지겠죠?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배추꼬리를 씹으며 거북이는 무슨 생각을 하노,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거북이는 이제 뭐 아버지의 이제 자식이 되겠죠. 근데 걔가 이제 배추꼬리를 씹는다는 얘기는 뭐 이게 먹을 게 없으니까 배추꼬리를 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누가 봐도 들잖아. 먹을 게 있으면 삼겹살을 먹겠죠. 중요한 건 이제 배추꼬리를 씹으면서 아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거북이는 무슨 생각을 하노, 이랬네요. 4번으로 갈게요. 아베의 거뭇태태한 이미지로 상징되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무슨 소리야. 아베가 까무데때한 거는 뭐 부정적 현실은 맞아. 근데 거북이는 그냥 배가 고프니까 배추꼬리를 씹는 거지, 배추꼬리를 씹으면 뭐 없던 의지가 막 생겨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무슨 시금치도 아니고 뽀빠이 시금치도 아니고. 답은 4번이 되겠죠.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5연 그래도 마저 읽어봐야 되겠죠 우리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뭐 여기서 끝났다, 이게 시험이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답이 나왔으면. 첫눈 이미 내리고 이윽고 새해가 온다는데 집도 많은 남대문 음속에서 그거 아까랑 비슷하죠, 문장 구조가. 2년과 음속에서 이따금이 쳐다보는 하늘이자 아마 하늘이기 혼자만 곱구나. 그래서 뭔가 수미상관의 형식이 조금 있다. 수미상관 뭐예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라냐, 앞뒤가 똑같은 거. 그래서 수미상관의 구조가 있다. 5번 이론과 내용을 이론과 내용을 대응시킴으로써 부정적 현실로 인한 거북이의 비참한 심정을 부각하고 있다. 그렇겠죠. 이론과 내용을 대응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미상관이라는 얘기죠. 비참한 심정이죠. 왜? 하늘만 곱다고. 하늘만. 난 안 곱고 하늘만 곱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1번 문제로 갈게요. 1번 탄식어린 어조를 사용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맞는 말이 되겠죠. 시적 정황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태도, 이거 틀렸죠. 가에서도 일단 틀렸으니까 답이 될 수가 없어. 화자가 바람직한 삶의 태도는 아니잖아 지금 얘는 그냥 한탄만 하고 있는데 뭐가 바람직해. 3번 화자가 관찰자적 입장에서 시적 대상의 외향적 특성을 묘사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뭐 하늘만 드립다 묘사한 게 아니잖아 지금. 응? 답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자의 정서와 상응하는 배경을 제시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와 상응하는 배경은 뭐예요? 화자의 정서와 배경이 맞아 떨어져야 돼. 근데 내 기분이 더러워. 그럼 배경도 어때야 돼? 더러워야 돼. 근데 내 기분은 더러운데 하늘은 어때? 곱잖아. 그러니까 가에 해당돼 안 돼? 안 되니까 답이 될 수 없어. 그 다음 과거 상황의 환기,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과거 상황을 환기한다는 얘기는 과거 상황을 떠올린다는 얘기죠. 물론 과거 상황을 떠올리긴 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의 시궁창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건 벌써 답이 나온 거예요. 답은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쉽게 풀린다고 여러분들. 물론 얘는 좀 특수한 경우긴 하죠. 가만히 있고 풀리는 경우는 조금 드물어. 나도 나 정도는 읽어줘야 되는데 얘는 좀 특수해. 그래도 확신이 없다면 나 다를 읽고 다시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들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나 다를 먼저 읽기 전에 내가 뭘 본다고? 보기를 본다고 했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여기 니은 기억이 다고 또 3번에 나다가 있으니까 나 같으면 나다 이 보기를 읽고 다를 먼저 읽겠어요. 먼저 가죠. 나는 1971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를 배경으로 삼고 있음. 다는 1978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1970년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음. 1960년대 말, 1970년대의 특징을 보시면 산업화가 일어났고 뭐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좀 억제했었는데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수출 단가를 낮춰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정부의 선택이었죠. 그리고 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줄이기 위해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의 상승을 억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이 매우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 그런 얘기야. 이런 시기를 바탕으로 지어진 작품이다라고 깔고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을 열심히 봐야 되는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3, 4, 5를 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바로 정의성의 물구나무 서기로 갑시다. 여러분들 물구나무 서 본 적 있어요? 그럼 피가 쏠리죠? 힘들단 말이야. 물구나무 서면. 이것도 과연 그런 내용일지 힘들다는 내용일지 보도록 하죠. 뿌리가 뽑혀 하늘로 뻗었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뿌리가 뽑혀서 하늘로 뻗었대. 뭐가 뻗었을까? 아마 나무가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낱말은 쥐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들으니 입이 열이라서 할 말이 많구나. 듣거라 세상의 원 이랬네. 세상의 원 이거 누가 봐도 뭐 하는 소리야? 한탄하는 소리지. 그러니까 지금 나무가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 그림을 대충 뭐 그리자면은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땅이 막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나무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오히려 이렇게 뼈다귀가 뭐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조국을 위해 누이는 피 흘려 철화 작업을 하고 조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이는 뭐 하는 거야? 노동자지 노동자. 날만 새면 눈앞이 캄캄해서 쌍심지 돋우고 공장문을 나섰더라. 너무 배불러 음식을 보면 회가 먼저 동하니 남이 입으로 먹는 것을 눈으로 삼켰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너무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 반어법이죠. 아니 너무 배부른데 어떻게 음식을 보면 회가 먼저 동해. 음식을 보고 회가 동한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막 침을 질질 흘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배부른데 왜 음식을 보고 입을 뭐죠? 회가 먼저 동합니까? 여러분들 그 고기 뷔페 갔다 오고 나가지고 고기 보면은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죠. 근데 너무 배부른데 먹고 싶다니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반어법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이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밥을 먹으면서 일하는 거야? 못 먹으면서 일하는 거야? 못 먹으면서 일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남이 입으로 먹는 것을 눈으로 삼켰더나. 그러니까 눈으로만 이제 먹었다 이런 얘기죠. 대낮에 코를 버히니, 그러니까 코가 이제 베었다 얘기죠. 코 베었다. 슬프면 웃고 기뻐 울었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이가 없다 이런 얘기죠. 어이없다. 삶이 어이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얼굴이 없어 잠도 없고 빵만으로는 살 수 없어 쌀을 흠쌌더라. 그러니까 정말 힘이 드는 삶을 살았던 거지 노동자들이. 물구나무 서서 세상을 보고 멀리 고향 바라 울었더라. 못 살고 떠나온 논바닥에 세상의 원. 그래서 논바닥을 왜 못 살고 떠나왔어? 아까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농민들이 대우를 많이 못 받아서 농민들의 삶이 힘들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농촌에서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도시로 온 거야. 근데 도시로 와도 잘 살 수 있어 없어? 없지. 왜냐면 도시 노동자들은 임금을 적게 받으니까. 또 한탄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평생 허공에 매달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늘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여기다 두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뿌리가 뭐라는 거야? 수염이라는 거지. 흰 수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물구나무만 서다가 늙어 죽어.
죽은 건 아니죠. 미안합니다. 늙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예로 갈게요. 화자의 태도를 전환시키는 계기 아니죠. 화자의 태도는 내내 우울했어요. 시상전개 과정에서 시간의 흐름 아니에요. 그저 현실을 대하는 화자의 심정과 태도가 집약되어 있죠. 뭐 하는 거예요? 한탄하고 있잖아. 이 시 전체에 흐르는 심상은 한탄이죠. 심상이래. 이 감정은, 정서는. 4번 화자가 대상 간의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 보기 소리예요. 고조된 화자의 정서로 인해 시적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 정말 힘들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 시의 감정을 조금 더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것이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다에서 뿌리가 뽑혀 하늘로 뻗었더라 라는 것은 나무가 뒤집혀진 상태를 표현한 것인데 이를 통해 작가가 당대 형실을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식해서 그렇죠. 사실 반대로 이렇게 있는 건 정상적인 게 아니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에서 못 살고 떠나온 논바닥에 한평생 허공에 매달려 수염만 허옇게 뿌리를 내렸더라 라고 말한 데에서 나의 제시된 농촌의 현실이 그렇겠죠? 나의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와 다의 빵만으로 살 수 없어 쌀을 훔쳤더라는 농민과 노동자가 공통으로 지향했던 소망을 방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빵만으로 살 수 없어 쌀을 훔쳤더라가 공통으로 지향했던 소망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겁니까? 그러니까 쌀을 훔치지 않고 빵만으로 살 수 있다. 빵만으로 살 수 있어서 쌀을 훔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이 사람이 소망하는 거였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다도 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읽지 않고도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읽지 않았지만 답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이걸 시험에서 푼다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아주 유명한 작품이에요. 나 작품이 사실. 신경님의 농부죠. 농부는 뭐예요? 춤이죠, 춤. 여러분들 사물놀이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이렇게 돼 있네. 현재형 시제에 썼죠. 내렸다 이렇게 썼으니까 과거형 시제도 썼고 중요한 거는 뭐 상승의 이미지, 하강의 이미지가 동시에 쓰였죠. 오동나무의 전등에 메어 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왜 텅 빈 운동장이에요? 농촌에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유식하게 뭐라 그래? 이촌 향도 현상, 도시를 향해 떠난 거죠. 농촌을 떠나서.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이때 이 분이 화장을 할 때 그 분칠을 한다 할 때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분노가 치민다 할 때 그 분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쨌든 그 분이든 간에 그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와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대요. 근데 뭐래? 답답하고 고달프고 원통하대. 직접적으로 이제 자신의 심정을 표출하고 있죠. 핑가리를 앞장 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거는 조그만 애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뭐밖에 없다? 젊은이가 없다.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처녀아이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그래서 어떤 권위가 떨어져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름달한 발과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름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지 산구석에서 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이렇게 돼 있네요. 무엇하랴 얘기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답은 정해져 있죠. 넌 대답만 하면 돼. 뭐예요? 답정너? 답정너를 뭐라 그래? 서리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태도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체념적 태도, 자조적 태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뭐 농촌에서 이제 농사 지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즉 농촌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즉 농촌에서 농사 지어봤자 돈을 벌 수 없어. 왜? 정부가 쌀의 값을 제한했기 때문에. 아예 옆에네에게나 맡겨두고 세전을 거쳐 도수당 앞에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정말 이런 모습을 풍경을 보고 막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막 이런 애가 갑자기 이제 기분이 좋아지겠어요? 반어법이죠. 실제로 점점점 우울해지는 거지.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날라리는 이제 그 태평소 얘기하는 것이죠. 를 불거나 고개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이러면서 이거는 이제 농무를 추는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니까 장소의 이동에 따라 우리가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럼 확인 차원에서 1번으로 갈게요. 탄식 어린 어조를 사용해 화자의 정도 드러내고 있잖아. 둘 다. 나에서도 다에서도. 근데 2번은 그죠? 삶의 태도가 나이도 없고 다이도 없죠. 이건 다 틀렸죠?
3번 화자가 관찰자적 입장에서 시적 대상의 외향적 이것도 다 없단 말이야. 가나다 다 없어. 화자의 정서와 상응하는 배경을 제시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는 거는 나는 그렇죠. 나는 화자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쓸쓸해 답답해. 근데 풍경도 쓸쓸하고 답답하잖아. 텅 빈 운동장에다가 조문 애기들만 쫓아다니고 여자애들은 처녀애들은 킬킬거리고 있고 이건 맞죠. 하지만 가와 다에는 해당되는 설명이 아니겠죠. 과거 상황을 한기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나다 어디에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답이 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3번에 1번과 2번을 만나 확인해 볼까요? 나의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로부터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기 힘들었던 농민의 절망감을 엿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정당한 대가를 받기 힘들었던 농민의 절망감 어디에 나와 그게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라고 했잖아. 비료값. 나의 우리의 신명난 춤사위는 소인의 농촌의 현실로 인한 농민의 울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그렇겠죠. 실제로 신명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니까. 안 나는데 더 악에 받쳐 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다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답은 5번이었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렇게 작품이 3개다 보니까 설명이 길어졌어요. 선생님 가나다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을 공부하고 싶어요 이럴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대충 어떤 의미인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 절대 시험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